임정빈 대표님이 저보다 조금 더 주셔서 더 지필고사가 익숙한 시대가 됐는데 그럼 이런 평가가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결과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반영 비율이 점점 높아져도 되는 걸까요? 반영 비율이 네. 높아져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 그냥 간단한 쪽지 시험, 소위 말해서 미니 중간고사, 미니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평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모든 내용들을 그걸 다 정말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 거죠. 수업 시간 내에 진행했던 모든 내용들이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의 형태도 수행평가의 범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금 현재 수행평가의 비율이 적게는 20-30%, 많은 학교는 이미 70%, 100%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죠. 그런 학년도 있죠. 이를테면 자유학년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행평가의 비중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완이 된다라면 충분히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하다. 그리고 지필고사의 장점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김진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감은 하지만 지금 지나치게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교과를 가리키는 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과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에 대한 수행평가 비율이 70%가 높다는 건 사실은 이건 지적 영역이 되게 높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수업 중에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가리키고 평가는 수행평가 형식으로 한다. 물론 이제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겠으나 그 비율이 뭐 30% 40%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비율이 50, 70까지 넘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배우지 않은 걸 평가하는 어떤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있는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메인을 차지하고 수행평가가 그 능력을 보조하고 확인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면 아마 조금 더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수행평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 형성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떤 내용을 배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교과, 국영수과사를 배웠다고 네네. 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 방식이 지필고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타성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 네네네. 그러니까 배운 내용과 평가하는 방식 자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패키지가 원래 태생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네. 국영수과사를 배운 것을 수행평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방식의 형태를 통해서 학생이 배웠던 내용, 그리고 배워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학생이 성장했던 내용, 그 각 과목별로 네. 그러니까 꼭 활동적 영역, 비교과뿐 아니라 교과 영역에서도 현재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수행평가의 비율이 높은 것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축적 단계를 보면 뭔가 이제 암기, 이게 뭐 좋든 나쁘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뭐 암기하고 내가 암기한 걸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적용을 해보고 네. 또는 다른 학문하고 이제 융합 혹은 이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약 단계나 쪽 혹은 뭐 서술형 평가는 세 번째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행평가의 좀 높은 차원의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는 이걸 적용하고 응용하는 단계까지의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암기 이해도 확인되지 않은 채 이 뒷단계로 80%를 평가한다, 70%를 평가한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배운 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간 기말처럼 이게 끊어가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응용 능력을 수행평가를 점검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건 반대한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응용과 심화를 꼭 수행평가는 응용과 심화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지난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발표해 볼 사람? 이것도 충분히 수행평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꼭 응용과 심화가 전제가 된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30명 아이들이 단원 끝날 때마다 앞에 나와서 이해하거나 보고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발표력을 않을까요?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은 여기 5명,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 5명. 한 학기가 지나면 다 골고루 발표를 예를 들어서 2번씩, 3번씩은 할 수 있게끔 네, 선생님이 네, 네. 룰을 정해서 배려한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지금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신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확대 뭐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체 다수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상관없는 데들까지 그 룰에 이게 휘말려 들어가야 된다. 휘말린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한가요? 어쨌든 그런 룰 속에서 가야 된다. 이거는 좀 가혹하지 않냐.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요구되는 사항들이 뭐 다원화 교육, 유연화 교육, 자율화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니즈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조금씩 공교육에서도 맞추어 주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을 운영해 보자 네. 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지필고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국이 다 같이 일제고사 봤던 거예요. 말이 그냥 학교별 중간고사고 학교별 기말고사지 거의 교과서 자체에 그 보는 시험 범위가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기간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시험을 영어면 영어대로 수학이면 수학대로 자 학원에 가게 되면 자 오늘부터 시험 대비야 라고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시험 준비해서 중간고사를 보는 전국이 다 같이 일원화되어 있는 체제의 부산물이 지필고사이다 보니 지금 방향 자체는 점점 수행평가 중심의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각 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네, 뭐냐면 저희 학교 교육이 네. 과거에 이제 저 다닐 때부터 네. 이 나이 세대 차인가요? 네. 저 나이 저희는 때부터 학습자 참여 중심의 네, 교과라고 하죠. 지식 중심의 네. 수업에 네. 너무 많이 되어 네, 그렇죠. 있었으나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활용하는 교육이 너무 부족해서 네.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이제 참여 중심의 활동 중심의 역량적 교육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오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너무 그걸 표현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네. 마치 빈소리가 요란하듯이 네. 막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까보면 알고 있는 게 없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대학에서 강조하는 건 지식을 활용하는 연습이 되어 있고 경험이 있는 아이를 원하는 거지 지식이 없는 채로 뭔가 자꾸 이렇게 말만 잘하는 애들 대학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업 역량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더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내신이라고 하는 성적이잖아요. 근데 그 성적에 역시 또 수행평가가 너무 늘어나서 지식의 양을 확인할 수 없고 또 수행평가로 그 아이가 그것들 또 표현하고 말하는 이런 그런 것 중심으로 평가된 그 내용이 내신에 담겨 있다면 사실 본질 지식을 축적하는 단계가 너무 생략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수행평가가 너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평가의 세특사항이 학종에서 큰 영향을 미치죠. 그쵸.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 너무 평가 이렇게 벽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쪽 편인가요? 아닙니다. 사회자로서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자로서 중립을 지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평가가 그런 평가를 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대표님? 아 그렇지 않죠. 네, 물론 학생부까지 얘기를 확대하게 되면 네. 학생부에 들어가는 세특 그러니까 학과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한 줄 촌평 자체가 이를테면 한문 선생님이나 도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1학년 1반부터 3학년 끝반까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기억하느냐 사실 잘 써주고 싶지만 전교생을 사실 특정한 소수만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1등만 기억하는 땡땡땡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사실 이 가장 중요한 세특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굳이 항목별로 순번을 매긴다라면 내신과 세특이 1번이 될 텐데 이 세특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대부분 수행평가 때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던 아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처음에 그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았던 그런 단계는 지금 현장에서 많이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실제 알찬 본인이
어떤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들, 이 학생은 정말 뽑아주세요. 그러면 왜 항상 매사가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항상 적극적이고 무언가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학생의 열의와 열정이 정말 남들보다 우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학생부에 써주듯이 그런 내용들을 평가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실제 수행평가에도 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0점과 99점 학생이 있어요. 99점이 100점에 비해서 열등하냐? 그렇지 않다. 이 학생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자기개발 능력을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물들을 보았을 때 훨씬 더 원래 처음부터 100점인 학생이 꾸준하게 100점이었던 것과 사실 연초에 내가 이 학생을 만났을 때 90점이었으나 95점, 99점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학생의 거는 기대는 사실 둘은 비슷한 점수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평가하는 그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학교생활 기록부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평가 방식 자체가 수행평가인 거죠. 왜? 내신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듯이 지필고사가 있지만 학생부 항목 자체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 하나만 더 첨부하면 선생님 한 분이 꽤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어떤 그 아이들을 다 기록해 줄 수 없음은 분명해요. 근데 반대로 전 이런 고민이 있는 게 그런 선생님이 과연 수행평가를 다 평가할 수 있냐? 그 많은 아이들이 써낸 리포트와 보고서를 다 읽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거 그 아이의 성적이 나오면 OMR로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수행평가는 그 애들성을 다 읽어야 돼. 근데 그 읽는 시간이 과연 선생님이 읽냐? 애들 학생부 적어줄 시간도 없는데 그거를 매 학기에 두 개의 수행평가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이 수행평가라는 게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주는 평가고 읽어요. 그걸 읽어야 학생부에 쓸 거리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치게 이상적이지 않냐. 그런 평가가 80%까지 뭐 70%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선생님한테 부담인데 과연 그런 부담적인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지.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놓고 보면 이 아이 학생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중간에 리포트도 받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이 펄프지로 이렇게 쓴 걸 받아요. 한 학생 거 받으면 잘 모르겠지만 100명의 학생을 쫙 깔아놓으면 여기서 누가 A 뿔이고 누가 B 등급이고 누가 C 등급인지 바로 뜹니다. 예, 거기에다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비슷한 거 묶어놔도 사실 뭐 출결 뭐 해가지고서 또 갈리기 시작하고 지각 뭐 조퇴 이런 거 갈리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그 그룹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던데. 뭐 하여튼 제 주장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수행평가라는 게 그 연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막 50%, 60%, 70%까지 확대되는 것은 그다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이들의 지식을 먼저 좀 채워줘야 한다. 지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어떤 것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과연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지식이 꽉 채워져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연결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여전히 지필평가가 기본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4차 산업시대에. 시대적인 방향과 아니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걸 굳이 이걸 시험장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런 자체는 그닥 그게 시대적으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지금 2015 개정교육까지 바뀌면서 학교에 수업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가리키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걸로 이게 좁아졌고 그걸 숙지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필요한 거죠. 근데 너무 네이버나 구글에만 의존하면 뭐 머리가 비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지금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고 계세요. 다 이거 얘가 더 잘하는 거는 얘한테 맡기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인프라가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교육의 환경도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지필평가냐 수행평가냐로 나누는 하나의 이게 아까 측정 도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쪽지 시험을 봐가지고서도 해결할 수 있다. 네. 다만 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평가 방식의 고착화, 정형화된 평가 방식이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OMR 카드. 그 다음에 다양화된 평가 방식을 적용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많이 해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굳이 과거의 것만 너무나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적이다.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요 평가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방향이 갈 길은 맞지만 아직도 이제 챙겨야 될 네, 부분이 네. 많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